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길고 긴 4일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떡국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설 인사와 저의 가벼운 그 신상 변화라고 할까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신년 벽도부터 설날 벽도부터 그 박지원 의원의 구태정치,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그 모사꾼 정치가 대통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 저 다름이 아니고 설날 그 아침에 제가 나름의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도보수 대통합을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그 참여를 제가 그 결심을 해서 참여했고요. 또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그 통합신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새로운 보수당, 그 다음에 저 이재호 장관의 국민통합연대,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탈원전 반대,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 뭐 여러 가지들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이 학정, 이 폭정에 시달리다 못한 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국민들을 살려내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정당을 하나 만들자. 그런 것이 이제 통합신당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제가 합류할 의사를 밝히고 1월 27일 날 입장문을 그 SNS에 글을 올리고 1월 28일 날 공식 그 통추회의에 나가서 기자회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애국시민 여러분도 부족한 저지만은 좀 많이 더욱더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설날 벽두에 정월 초 사흘날인가요? 지금 벽두에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박지원의 새빨간 정치, 구태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설 민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니까 호남을 쭉 잠깐 보고 왔는데 험악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고향의 민심이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쪽 민심하고 이렇게 다른가 하고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이걸 좀 이 총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또 제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정말 문재인 정권 하루도 그냥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호남은 좀 다르더군요. 그런데 그런 그 호남 민심을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 진중권 교수한테 아주 문매를 지금 맞아버려 저격당한 것 같습니다. 저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이 또 두 번째로 이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그 제3정당을 뭐 삼지대 창당을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박사님과 한다고 해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어디 끽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묻힐 뻔했는데 박지원 저격수 손혜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 자기 그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전하면서 지역구를 돌아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호남 목포 지역구입니다. 민심은 역시 검찰 인사,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 얘기가 많았다. 그 얘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조국을 살려라. 그리고 검찰이 나쁘다.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 수가 있냐. 그러면서 검찰이 나쁘다. 윤석열 검찰 정리하고 조국을 살려내라는 게 호남 민심이라고
이렇게 민심을 전달하니까 다른 분, 저도 사실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보다 못했나 봐요. 그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 박지원 의원, 정말 박지원 의원이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닭, 돼지 보듯 하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이 가고 싶냐? 엠만이 문재인한테 아부 좀 해라. 그러면서 지난 조국 사태 때 박지원 의원의 그 한 사건을 살짝 끄집어내 가지고 완전히 박지원 의원을 이 코너에 몰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진중권 교수 이렇게 해석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다시 한번 조국과 조국 부인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같이 협잡한 이 박지원 의원은 정말 구태 정치인이고 퇴출 대상 1호로 정리해야 될 그런 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왜 박지원 의원이 조국 청문회에선가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원본이라고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표창장이 어디서 아무튼 자기가 박지원 의원 본인이 어디서 구했는데 이것을 보고 마치 조국이 얘기한 표창장 사본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에선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중권 교수는요, 이 표창장 박지원 의원이 어디서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밝혀라. 그리고 이 모사 협잡 정치 좀 그만 좀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자꾸 카메라에 비춰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는데 이게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 압수수색한 물건 중에서 표창장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조국 딸이 제출한 그 서류에서 이 표창장 사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표창장 사본은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이 어디선가 구했다라고 하면서 출처를 안 밝히고 한 이 표창장 사본은 칼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것은 흑백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하면서 조국을 감싸는 듯하게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칼라예요.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가 해석을 할 적에는 이 조국 부인이 조국이가 이 표창장 사본을 갖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흘려주면은 조국이는 가족의 칼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민주당 의원한테 주면은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하니까 민주당 아니면서 야당인 이중대 특공대 박지원 의원한테 좋은 걸로 지금 유추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국 가족이 이 피의 사실, 검찰이 자꾸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 그래서 조국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피해자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조국을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이런 피의 사실 공표로 그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데 박지원 의원이 조국 가족과 함께 협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말씀이 좀 복잡했는데 아무튼 진중권 교수가 박지원 의원 제발 좀 입 좀 닥치고 있어라. 어떻게 지금 국민 여론이 조국 가족과 조국에 대해서 그 위선과 그 탐욕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고 있는데 조국을 다시 살려라. 그것이 호남 민심이다.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 그것은 우리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그때 흔들었던 그 칼라 표창장 그것은 결국에는 조국 가족 측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박지원 의원 이제 그만 좀 정치 가지고 장난 좀 그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치에서 이런
거짓말 정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건 하나가 또 벌어졌는데요. 지난 1월 23일 날 그 어중이 떠중이 방송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 어중이 떠중이 나와가지고 그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나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방송에 김어준의 가짜 뉴스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제3지대 창당에 대해서 박지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김종인 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쫙 방송에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마치 박지원 의원하고 함께 제3지대 창당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방송이 지나갔는데 김종인 대표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손혜원 의원한테 전해 들었나 봐요. 근데 듣고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엄청 내버렸어요. 박지원 제3지대 창당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축 김종인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호남은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문재인당 지지 거의 지금 거의 아주 싹쓸이하게 생겼어요. 20대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싹쓸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호남의 중진들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지대 뭐 창당을 지금 하려고 하면서 김종인 대표를 끌이려고 이렇게 공작 모사를 한 겁니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예? 호남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배치 한번 다시 달아보려고 이런 모사정치 협잡정치를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그 뭐 진영을 따라서 아무튼 박지원을 적용하는 거 손혜원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기 유튜브에다가 아주 또 보기 좋게 박지원을 공격했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손혜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박지원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아예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내가 김종인 대표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제3지대를 함께 한다고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 격앙되게 화가 났었더라. 김종인 대표가 화를 내더라.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박지원이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 사람 얘기를 누가 믿어? 라고 김종인 대표가 버럭 화를 냈답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일전에 그 2017년도에 저도 한 2번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도 그 농담 반 진반 비슷하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박지원 그 사람은 만나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만나는 게 저기 뭐냐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김종인 의원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손혜원 의원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진짜로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막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지금 조급해서 지금 호남 여론이 거의 안 돼요. 호남 문재인 당 외에는 호남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혼자 살아남으려고 제3지대 내 무슨 청년 뭐냐고 막 끌어들여갖고 자기 어떻게 배지 한번 더 달려고 저렇게 그냥 협잡정치, 모사정치, 거짓말 정치, 정말 구태정치 이걸 갖다 지금도 연출하고 있어요. 그게 진중권 교수한테도 일격을 당했고 또 손혜원 의원한테도 일격을 당했고 또 김종인 대표께서도 버럭 화를 내고 일침을 지금 가했습니다. 정말 그 설날 민심 전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박지원 의원의 그 구태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하여튼 마무리하면서요, 정리하자면 박지원 의원 정말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라는 그 올로다운 모습으로 뒤에 병풍으로 남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퇴장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최소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정말 그 꼴사납게 퇴출 대상에 그런 노역에 욕심 많은 그런 정치인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나시기 전에
스스로 용태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언론으로서 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통합신당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더 성원해 주시고요. 경자년 새해에 우리가 좀 좋은 일들을 갖다가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